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이죠. 미국 국방부가 군연구소의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공군기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처음 반입된 사실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유타주에 있는 군 연구소의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공군기지로 보냈다고 밝히며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에서 그제 22명의 요원이 탄저균 표본으로 배양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 모두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탄저균을 표백제에 완전히 잠수시켜 폐기했다고 알렸습니다. 폐기 처분을 했다는데 폐기 처분이 네. 완료됐나 궁금해서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이들은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처음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훈련이 처음이라고요? 예. 그러면 탄저균 반입이 이전까지 없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반입됐고 훈련도 처음이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 측은 탄저균이 비활성 상태인 줄 알았고 비활성 탄저균 반입은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소파 규정에 따라 뒤늦게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생화학 물질이 실수로 유통됐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서류봉투의 탄저균 테러 때문에 22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5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미 1972년에 생화학 무기 금지 조약을 18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활성화된 채 유타주에서 대한민국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실수였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는 활성 여부에 관계없이 탄저균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국내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살아있지 않은 탄저균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통보하거나 신고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방기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과연 이 물질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지에서 실험과 훈련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들은 소파 협정에 미군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 상태로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파 협정에는 이 환경에 관한 다시 말해서 이 미군들 시설이나 미군들에 대해서도 국내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에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도 무조건 독일의 국내 환경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대량 파괴 무기를 반입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 존재가 알려진 오산 합동위협인식연구소가 언제 설립됐는지, 어떤 실험들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